반갑습니다. 글로벌 경제 리포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CPI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측가를 공개를 드렸었는데 이 근원 같은 경우는 제가 4.7%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3.2%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예측가를 공개를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1차 분석했던 예측가보다도 좀 더 높게 나왔던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우리 짜방분들에게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난달 이 서비스 물가 지수가 거의 6월 말 지나서 7월에 시작되는 시점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7월에 합산이 될지 6월에 합산이 될지 모르겠다. 7월에 합산이 될 경우에는 좀 더 헤드라인 CPI가 높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분석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 4.7%가 나왔죠. 그리고 헤드라인도 역시 제가 예측한 대로 3.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코어 CPI 같은 경우는요, 이 월가에서 발표되기 직전에 4.7%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측가를 드릴 때도 4.7%에 부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의 발표되기 직전 얼마 안 돼서 예측가가 4.8%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왠지 냄새가 난다. 막 음모론적인 그런 이야기도 웃으면서 제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좀 더 하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금리에 대한 인상적인 명분이 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살짝 반등적인 이러한 헤드라인 CPI나 근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준이 다음 금리에서 무조건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한 예측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점이 있죠. 자, 증시가 이렇게 예측가적인 부분보다 하회를 하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반등이 나와도 절대 좋아하지 마라. 이후에 하락에 대한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응적인 부분들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조그만한 욕심이 들어가게 돼버리면은 이러한 반등을 좋아하면서 그러한 기대 심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좀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모아 가시는 분들이야 분할적으로 지금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겠지만 그래도 분할적으로 가져가시되 어느 정도 낙폭을 주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적인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으로서 자칫 잘못해서요, 좀 더 하방으로 다 빠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었을 때, 이 여러분들의 현금 비중이 과도하게 분할 매수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현금이 부족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낙폭을 주면서 이 분할 매수적인 부분들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속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속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더블탑 패턴을 만들어주고 되돌림을 주고 하방으로 가느냐.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였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 되돌림 구간에서 한 번 더 이 중간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전형적인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이 되돌림을 주고 내려가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형적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를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거의 더블탑 패턴 만들어주고 되돌림 주고 하방 쪽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속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선 라인이 있는 23달러 구간을 지켜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추세가 완전히 깨졌느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수급선이 어느 정도 이탈되어진 모습을 봤을 때는 이 계단식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상승을 보이다가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22.8달러 구간까지 지금 밀려 내려갔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20달러 구간까지는 이제 내려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하단 시그널적인 부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끄럼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단기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매물이 나오고 거의 단타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현재 우리가 스윙 시그널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깨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그동안에
상승 파동을 그려왔던 속슬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파동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속슬 20달러 구간까지 지금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20.5달러에서 20달러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마저 지켜주지 못하고 깨져버리게 되면은 정말 16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속슬의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현재까지 주봉 차트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상승 파동적인 구간에는 있습니다. 일별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그런 하락이 나왔을 때 이 계단식적인 그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악의 경우 20.5달러에서 20달러를 이탈했을 때 밑에 지지선인 16달러 선까지 다시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봉상 수급선이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이 22.5달러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이 22.8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도 수급선을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 이후에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러한 구간마저 깨고 내려가면은 정말 18달러에서 16달러 선까지도 최악의 경우 수를 놓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이제 속슬이 단기성 매물도 많이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단기 시그널상 반등을 보여줘도 다시 한번 단타성 매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투심도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하단 구간인 20.5달러에서 20달러 구간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 18달러에서 16달러 선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증시에서 이제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한 번 더 증시가 변동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